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초보 엄마들 그리고 예비 맘들을 위해서 이유식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요.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국립횡성숲체원 그리고 힐리어스 섬마을 조리장이셨던 지금은 안 셰프 패밀리의 대표십니다. 힐링 마스터 셰프 안관덕 셰프님을 모시고 오늘 이유식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예, 안녕하세요. 안관덕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유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먹여야 잘 먹었다 소리 들을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식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셰프님? 일단 사전적 의미는요, 이유기에 유아에게 먹이는 젖 이외에 반고형 음식물을 말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유란 젖대기를 말하고요. 젖대기를 말하는군요. 그러면 이유식이라는 게 엄마 젖 이외에도 먹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럼요, 물론이죠. 모유나 분유만으로 영양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유식은 꼭 필요합니다. 네. 부족한 영양분을 음식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시작이 이유식인 거죠.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편식도 없어지고요. 네. 다만 아이의 소화 기능이 완벽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편식 안 하는 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4개월부터 미음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아주 없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식재료입니다. 예. 그리고 미음으로 시작해서 채소를 한 가지씩만 첨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먹어보면서 반응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를 하나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 알레르기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감자, 당근 이런 순입니다. 여기서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잎채소부터 뿌리채소 순으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잎채소부터 시작을 하고 왜 뿌리채소로 가느냐? 뿌리채소에는 사포닌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인체에 좋은 성분인데요. 네. 유아에게는 아직 적응하기 힘든 성분입니다. 그래서 잎채소부터 천천히 뿌리채소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부터는 소고기를 필수 재료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엄마에게 받은 영양성분 중 철분이 모두 다 소진되는 시점이 한 6개월부터예요. 네. 그렇게 식재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잎채소로 시작해서 뿌리채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정도 전후로 육류를 급여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이유식인데도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유식의 단계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보통 크게는 뭐 10단계, 12단계까지 나누는데요. 뭐 세분화하면은 그 정도 단계이지만 보통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나눠집니다. 보통 초기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리고 중기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후기는 8개월에서 11개월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식재료의 종류와 입자 크기입니다. 네. 예, 식재료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입자 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와 중기는 미음 수준이고요. 후기부터 쌀 알갱이의 4분의 1 크기로 만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치가 보편적으로 6개월부터 앞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음식을 부술 수 있는 수준이 되질 않아요. 네. 혀로 으깨어 먹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려면 미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8개월 이후부터는 씻는 방법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쌀을 거칠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먹는 그런 죽보다 더 곱게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유식 재료들이 많이 준비했잖아요. 예. 쌀하고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조금 대체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잎채소 종류로 대체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예,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 대체라는 의미보다는 식재료를 다양하게 하나하나씩 늘려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올바른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영양 밸런스에 맞춘 식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에 최대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식재료를 사용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 그럼 대체 가능한 식재료가 있는 반면에 좀 조심해야 하는 식재료도 있잖아요. 예. 혹시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아기를 지나면 성인과 같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게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식재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러지 반응, 그게 참 또 위험하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모유 혹은 분유와 이유식을 같이 급여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유식은 모유나 분유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양 공급이 모유나 분유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식과 병행하는 것이 맞죠. 예. 최종 목표는 일반 식사를 하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바꿔야 유아가 적응하기 쉽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모유 수유 전에 이유식을 급여할까요? 아니면 모유 수유 이후에 급여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두 가지 다인데요. 일단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아가 공복 상태에서 모유 수유 전에 경험을 해야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허나 유아가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모유 수유량을 좀 줄인 후 모유 수유 이후에 조금씩 경험하게 해서 조금씩 점차 바꿔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유식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모유 수유 양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 전에 이유식을 먹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얼마나 먹여야 할까요? 모든 유아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말은 없고요. 일단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기는 오전에 하루 1회부터 시작해서 양은 30에서 60cc로 시작을 하고요. 중기는 오전, 오후 각각 1회씩 2회로 횟수를 늘리고 양은 100에서 120cc로 늘리고요. 후기는 아침, 점심, 저녁 각 1회씩 횟수를 3회로 늘리고요. 양은 120에서 150cc로 늘리는 것이 가장 평균적입니다. 어쨌든 양을 조금씩 늘려서 익숙해지게 하고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유식에 이제 초기에서 중기, 후기로 넘어갈 때 재료를 조금씩 추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추가하는 주기나 아니면 추가하는 양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유식은 단일 식품으로 시작하여 재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추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씩 식재료를 추가해야지 그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식재료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3일에서 4일 정도 계속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유아에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또 다른 식재료를 사용해서 한 가지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는 식품은 조금씩 3, 4일의 여유를 더 가면서 점점 추가해서 늘려가는 게 아이의 또 식습관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의 이유식에는 육류가 따로 첨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아이가 단백질 공급에 조금 안 좋지 않을까요? 좀 단백질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단백질 공급은 6개월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콩이나 두부 같은 식재료를 추가하면 되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순서는 미음, 채소, 소고기, 과일 순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제일 마지막으로 넣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당분의 맛을 보게 된다면 다른 이유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도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과일과 채소 안에 가는 유아에게 최대한 늦게 경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맛에 익숙해지는 것만큼도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유식이라는 것 자체가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뭐 예를 들어 씹는다든지 뭐 애가 만지면서 논다든지 하면서 유아의 행동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씹는 행위 같은 안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뇌에 원활한 혈액 공급을 해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뇌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게 하면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게 해서 신경계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신체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유식과 힐링푸드의 공통점은 매우 많습니다. 가장 비슷한 공통점은 조리법인데요. 삶기, 찌기, 데치기, 끓이기와 같은 조리법으로 완성한다는 점입니다. 직화, 튀기기처럼 기름에 볶지 않는 이유는 기름이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발연점이 넘는 온도로 조리하게 되면 발암물질이나 이런 유해한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힐링푸드를 십수년간 연구해온 셰프로서 이유식이야말로 힐링푸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셰프님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기 이유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 셰프 패밀리 안관덕 셰프님께서 정말 이유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기 이유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